방금 소개받은 이인숙입니다. 일단 조금 안경을 끼는 게 낯서니까 제가 안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자리가 없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오면서 박한글 주무관님한테 들은 바로는 요즘에 그 감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감이 싸긴 싸죠. 썰렁하시죠? 네. 저는 여기 오는 길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감개무량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옆에 마을, 그러니까 세지가 제 본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암자치분권 캠퍼스에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이쪽을 지나가니까 더더욱 저로서는 굉장히 흔쾌히 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 오는 동안도 다시 한번 이제 가까이 세지를 이렇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영산포에서 세지 들어가는 그 외국고등학교 길 이쪽으로를 보면서 참 바로 저긴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암 캠퍼스는 특히 참 애정을 가지고, 평소에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 곳에서 했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조금 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 자치분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뜨겁게 회자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국가는 분명히 뭔가를 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죠.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처럼 이제 우리들의 자손의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위해서 정말 하루 24시간 매진하는 이유는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이제 이 무궁한 발전을 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어떤 그런 책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책무로 국가가 두고 있다는 요 지점. 나아가서 자, 지금 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육동일 교수님이 지방정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초정부해야 된다,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자,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 영암 군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제 국민의 안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유와 행복, 복지, 편의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금 그 애를 쓰고 있는 책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은,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주민자치가 환경이, 아니면 요즘에 자치 환경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제 지난 민주화 시대의 30년을 돌아보면 이제 문민정부가 있었습니다. 문민정부는 누구 대통령 때 문민정부 다 같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다음에 국민성공시대는 MB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우리 지난 다 아시는 바처럼 박근혜 정부 때의 정부의 슬로건은 뭐였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국민 행복시대. 자, 모두들 행복했었죠. 그죠? 네. 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행복시대를 지향했었던 박근혜 정부 때의
자, 저러한 그런 정책 목표. 그 다음에 오늘날, 자, 지난 5월 9일날 이 그 선거를 끝낸 다음에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된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슬로건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국민 주권 시대. 그래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헌법에 명시된 건데 뭘 또 강조를 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이 국민 주권은 사실 자, 여기 앉아 계시는 진짜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주무관님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으로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딱 1년에 한 번 내지 많아도 두 번도 없어요. 거의. 자, 거의 매년 한 번 있는 어느 날만 우리가 국민주권을 갖다 실감하냐면 다 같이 선거일이죠. 선거일.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을 느끼고 그 다음에 실감하고 그런 경우들 별로 없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처럼 여기에서 자, 문재인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 시대를 표방하면서 거기에서 세 가지 것을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슨 주의? 시작.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그 다음은 두 번째 다 같이 무슨 참여? 주민참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로 인한 많은 제도들이 지금 현재 변화 과정 중에 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다 같이 무슨 자치? 시작. 주민자치. 자, 주민자치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명시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십니다. 국가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했었던, 그러니까 5월 9일 날 선거하자마자 당선되니까 5월 10일 날 바로 임기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만든 앞으로 5년 동안의 이를테면 100대 과제가 있었습니다. 국정 100대 과제 중에 특히 여기서 참여와 분권과 관계되는 것이 74번째 나와 있는데 74번째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다라는 그러한 이 대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정부 때도 이걸 얘기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흔히 분권하면 앞에 자 지금 어떤 다른 그 교수님들이 다 이미 말씀 있으셨지만 분권하면 수직적 분권과 수평적 분권, 수직적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자 광역에서 그 다음에 기초에서 읍면동으로 그 다음 읍면동에서 주민으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수직적 분권이라고 한다면 수평적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옆으로 자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수직적 분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참여와 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분권보다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 중심의 이 민주주의. 기존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상명하달에 의해서 자, 이런 단어가 굉장히 일반적이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 아까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국민 주권주의. 라는 그런 단어를 표방하고 있는 이 문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주민 중심의 자, 아이고 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지금 활력을 얻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게 말씀 나오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자 어떤 정부나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또 읍면동 이게 아니라 이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견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지는 이런 주민 민주주의가 상당히 힘을
여기서 받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민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여기서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 보시죠. 뭐 육동일 교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0월 26일 날 이제 여수에서 자 전국 지방자치 날에 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 있으시기 전에 이미 지난 자 언제냐 할 거면 1월 22일이었습니다. 요 1월 22일이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올해 1월 22일 날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자 지금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출범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 23개 자 지방정부 시장 군수님들이 모이셔갖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모든 것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모든 것이 중앙에 다 집권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이 하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융통성이나 그 다음에 자치력이 거의 거기에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3개의 전국의 시장 군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자 거기서 자 지금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게 자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자 지방자치 주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광역이든 그 다음에 자 지금 기초든 단체들이 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중앙정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아까 분권처럼 수직적 분권처럼 밑으로 내려줘야 된다 해서 여기서 모두에게 이전해라 다 같이 주민에게 이전을 해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참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자치분권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운동 차원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 각 지방이 자 조금 이따 나오지만 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리 국가,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가 다 염원해요. 다 잘 살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건설 국가가 되기를 다 원하는데 궁극적으로 지역 예를 들어서 영암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별로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다 같이 안 갖지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아까 시정면 그 다음에 요쪽에 도포면 그 다음에 금정면 이런 면에 대해서 삼호면 삼호읍이죠. 요런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아. 그래서 결국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살아야 국민보다도 이제는 국민은 그 정도 됐으니까 국민보다도 누가 살아야 된다 다 같이 주민이 살아야 된다 지역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자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이러한 이 캠퍼스를 전국에 지금 현재 27개가 오픈이 되어서 운영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이 부분이 아까 여수선언에서 나온 그런 그 중요한 한 대목인데요. 가서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민이 대한민국이다. 저는 저런 표어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지역이 살아야 그 다음에 주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자 주민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저런 이 그 슬로건이 표가 엄청 크게 저렇게 붙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잠시 보시죠. 왜 자치분권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뜨겁게 강조가 되냐면 보시는 바처럼 출생아들의 숫자가 엄청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우리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는 저런 통계치 저런 그래프들 다 알고 계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시만 보시면 더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신생아 수가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여기서 40만 6,253명이에요. 근데 올해
지금 이미 11월이니까 올해 태어날 아이들 통계는 이미 임신한 아이들은 3개월 전에 주주주주 해봤을 때에 자 올해 태어날 아이들의 잠정적인 통계치를 봤더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몇만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5만 6,600명밖에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역사상 인구 통계학자들이 그 다음 인구 사회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35만 대로 인구가 그러니까 출생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은 언제 정도냐면 여기서 지금 보시죠. 신생아 35만 시대는 약 몇 년도일 것으로 추정을 했냐면 2036년 정도일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말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초에 한 내년 2월 초쯤이면 올해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추정되는 예상되는 지금 이 출산 이 신생아이들의 숫자가 35만 6천만 밖에 되질 않은 거예요. 이 상황대로 간다면 진짜 어쩌면 인구 면에 있어서 지진이 엊그저께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이 인구 면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하고 있죠. 이제 그 자체가 초래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임용이 늦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뭐 한둘 뭐 집어치고라도 다른 이 동반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잠시만요.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 정부가 지난 12년 동안 중앙정보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 12년 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쏟아부은 그런 예산이 국고가 여기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몇 조입니까? 다 같이 시작. 124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또 특히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이런 군단에 있는 이런 지역민들은 특히 124조를 쏟아부은 지금까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라고 우리가 인지가 돼요? 안 돼요? 다 같이? 안 되죠. 그래서 저런 돈들을 미리 일찌감치 출산율 좀 올리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보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1조가 적은 돈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저런 의미에서 바로 자 분권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조면 9,999억 다음에 1조거든요. 그 중에서 한 500억, 1,000억 정도만이라도 예를 들어 영안군에 딱 내려왔다 그래봐. 그러면 거기서 진짜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 맞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아무리 자, 중앙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해보나 지방에서는 거의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중앙집권 정책의 한계다. 이러기 때문에 분권 정책이 나와야 된다. 수직적으로. 그래서 지방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십니다. 바로 또 여기 나왔어요. 자, 전국에 광역 기초 합쳐서 229개의 시군구 중에 156구 인구 지진이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실 우리가 현재 느끼는 것보다 체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지금 대한민국 보십니다. 자, 저게 보시는 바처럼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2006년에 넘었어요. 지금 11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2006년에 2만 불이 됐으니까 2010년쯤 되면은 우리가 3만 불 소득을 이렇게 달성할 줄 알았어서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보세요. 2016년이 됐어요. 17년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외교, 국방, 군사 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생각을 해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1인당 국민소득 GNP를 3만 불로 이렇게 스프링할 수 있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호재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다 같이? 안 보인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 지방문고 협의회 만들어진 그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이 정말 장밋빛, 무지갯빛 꿈을 심어주기에는 너무나 요원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 정말 꿈을 아니면 우리가 뭔가에 있어 반전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맛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치 본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시만요. 또 있어요, 여기서. 자,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한번 보시죠. 국가 경쟁력을 보시면 잘 나갈 때는 최고로 잘 나갈 때는 2007년도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11위까지 갔었어요. 최고로 잘 나갈 때는. 그리고 제가 전에 그 80년대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유학을 갔었을 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유학을 왔다 그러면 그때는 개발도상국가였으니까 장학금을 독일에서 많이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 왔다 그러면 장학금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잘 사는 나라라고 인지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직면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도 그렇고 여기 보시는 바처럼 한국의 국가 경쟁력도 지금 몇 년째 26위로 계속 스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몇 년째? 4년째 올스톱 상태예요. 여기서 반전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사실 국민성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뿐만 아니라 또 근면을 뛰어넘어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지난 해방 이후 7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그 근면함과 그 다음에 인내심과 그 다음에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슬기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자 지금 이 국가 경쟁력도 올스톱 상태 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특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역시 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 지금 불편합니다 심기가 그래서 요게 보시는 바처럼 세계 경제는 노란 게 상당히 상승세예요. 반면 한국의 경제는 지금 보시는 바처럼 뭔가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어쩌면 자치분권이다. 그래서 제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날 여기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년도 개헌의 핵심은 여기서 지금 둘째 줄에 뭐가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슨 분권? 지방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분권이라는 것은 밑으로 많이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밑으로 많이.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지금 로드맵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 있어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서 그 다음 5대 분야 30대 추진 과제를 명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해서 풀뿌리 자치를 강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전국의 17개 광역 단체장들과 제2국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다음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지금 지방자치권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자치법. 그래서 어쩌면 광주광역시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도 아니면 영암군의회도 여기서 자 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그 다음 자치행정 그 다음에 자치재정 어쩌면 이 자치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자 주민들이 스스로 자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면 바꿔 말하면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자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에겐가 예속이 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자 평등한 관계 설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자치재정권을 주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복지권, 자치조직권까지 내려주겠다. 이렇듯 지방분권의 4대 핵심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자 지금 개헌의 논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방분권으로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국세와 지방세가 지금 우리 이제 영암군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정부의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중앙이 국세를 한 8대 그 다음 이제 지방이 2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7대 3으로 하고 차츰 6대 4 정도로까지 이렇게 비율을 거의 조금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 지방 분권에서 강조된 대통령의 훈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육동일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얘기를 했을 때에 이제 지방자치는 수직적인 그런 분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그런 뭐 단체자치를 떠나서 지방도 어디까지나 주민이 없으면 지방자치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지방자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국가자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이 대접을 받고 주민이 거기서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가 되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들어갑니다. 뭐냐면 사실 지난 1995년이죠. 95년 때 민선 22년이 됐고 그래서 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그 전에 2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자 그렇다면 그래서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체제를 잡아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은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그 다음에 준비를 거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서 자 주인이 누구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서 물어보면 흔히 주민들은 지역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뭐 군수님이나 아니면 군의원님이나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지역의 주인은 가만히 있어봐요. 국회의원이죠. 우리가 뽑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지역의 주인 누구냐 이렇게 여쭤보면 면장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또 읍장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그 주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실 지역에서 자 주민등록만 지역으로 되어 있다 뿐이지 내가 지역에서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지역의 우리 영암 군민들이 별로 한다 안 한다 다 같이 안 하죠. 별로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행동 이런 거 전혀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해방 이후 72년 동안 보편적인 주민들의 일상이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자 지금 우리가 자 모든 권한이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 위에 있었더라면 중앙 정부의 집권 이렇게 돼 있었더라면 이걸 권력을 조금 밑으로 내려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의 아까 말씀 나왔었던 이제 자치분권이거든요. 밑으로 좀 내려주자. 마치 오투기처럼. 그래서 주민들이 권력을 자 제일 밑에서 무게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바로 자치분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키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 지난 72년 너무나 급속한 개발로 그 다음에 황금만능주의 요즘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잃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자 미니 주민들이 조금씩 되찾아가 보는 그러한 활동을 해보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분권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 특히 이렇게 돼요.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애정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국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중심으로 좀 내려오자. 다 같이 지역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주민들이 자 주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주민 중심으로 내려오자. 우리 이런 말씀들 다 들어보잖아. 자 일요일의 남자 다 같이 누가 생각나요? 다 같이 일요일의 남자 안녕하세요. 다 같이 송혜 오빠 아시죠? 대답 안 하셔. 송혜 오빠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국민 오빠라 그래. 그죠? 국민 오빠, 국민 배우, 그 다음에 국민 가수. 국민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써요. 반면 지역에서 누가 무슨 뭐 고창 오빠 아니면 특히 영암 뭐 가수 이런 소리 별로 쓴다 안 쓴다. 다 같이 안 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소홀히 했던 그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자 이제부터는 주민은 누구냐면 다 같이 지역의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 발전에 다들 동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게 바로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더군다나 참여와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무게중심을 밑에서 가져야지 저 위에다만 자꾸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 지금 세월을 이렇게 허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역의 주민이 자 지역에서 어른이 되고 지역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야 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마을 자치, 주민 자치의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참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세상은 모든 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변화되고 있고 어제가 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비록 12시간, 24시간 후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포항에 지진 같은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 이 기계를 조금 편리하고자 만들어낸 궁극은 이 기계한테 인간이 압도당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기계를 만든 인간이 결국은 거기에서 자 지금 이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한테 여기에서 정말 파멸되는 이런 우리 현실을 보면서 참 두렵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 느낌을 특히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바둑의 천재라고 하는 커제가 이 알파고한테 4대 빵으로 지금 정말 지고 나서 억울해가지고 울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정말 힘 한번 못 써보고 여기서 무너지다니 억울해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어쩌면 이제 주민자치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치의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우리 지역에서 주인으로서 가장 정말 제대로 했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오늘의 일이에요. 오늘은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그걸 잊어먹은 것이지 옛날에는 아테네 같은 데는 이미 숭실대 무슨 교수님도 다 설명하셨었지만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안 바쁘니까 또 우리가 지금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임무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다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다들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직접 민주주의에 동참을 했었던 거죠. 인구라야 그때 아테네 10,000명도 채 안 됐었어요. 10,000명도 안 되는 그런 이 아테네에서 자 지금 이런 저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서 자 매번 1년에 자 지금 50여 주가 있었을 텐데 그중에 40번 이상이 만나. 근데 만날 때마다 자 지금 10,000명 중에 6,000명 정도가 모여. 근데 그 6,000명 정도의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런 민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인 평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여기서 핸들링하기 위해서 50인 위원회가 있었고 자 그리고 특히 거기서는 혹시 의장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
거기에서 뭔가 좀 이렇게 물이 들고 그 다음에 약간 공기가 안 좋아질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의장은 매번 거기에서 추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뽑았다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지금 6천 명의 대표들이 모일 때도 그냥 모인 게 아니라 항상 추첨을 통해서 모여요. 이게 민주주의에서 추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당첨이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일테면 자격이 없는 것이니까 이의를 다할 수가 없죠. 어떻게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그러한 민회가 자 1년이면 40여 번이 거기에서 개최가 됐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뭐가 논의가 되냐면 외교, 국방, 특히 누군가 나쁜 짓을 해서 상사를 밀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공금을 횡령을 했다든지 내부 고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성적으로 뭐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거기에서 자 민회에서 그걸 의제로 해. 그래서 이 사람을 추방해버릴까 말까 아니면 곤장을 몇십 대 때릴까 말까 이런 것이 민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게 되게 놀랍죠. 전혀 안 놀랍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어요. 잠시만. 이때 참석할 수 있던 사람들 누구였을까? 여자 참석할 수 있어 여성들이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쵸?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여자들은 자 고대, 중세, 근대까지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어서. 자 이때는 여자들은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사고 팔고 노예에 해당됐어요. 노예하고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민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죠? 오늘날 태어나신 것을 영광 법성포 굴비맛보다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죠?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해. 소인 거짓말 안 해. 그래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남자들과 똑같이 균등하게 보통선거권을 받은 것은 1920년, 1908년, 뉴질랜드가 제일 빨라 1893년, 네. 그 다음에 프랑스 1944년, 우리나라 47년, 요래. 스위스 1971년, 이렇게. 미국 20년, 그 다음에 러시아 20몇 년, 그 독일 20몇 년. 그래서 그러니까 20세기가 되어서야 누가 사람이었다 다 같이 여성들이 여자들도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여성들의 자 지금 존재감이 참 암울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istory. 그의 역사라 그래요. his story. 자, 여성들의 her 소리는 별로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정치에서 여성들은 자 인구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시만 이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근사한 표현에는 항상 여성들이 먼저 들어가요. 부모님, 조부모님, 그죠? 여기 앉아 계시는 남녀분들. 그 다음에 영어에서 분명히 ladies and gentlemen 해도 그걸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숙녀 신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결혼식이야. 정말이지 정말 멋진 한 쌍의 그렇지 신랑 신부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한 쌍에 또 뭐라 그러냐면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선남 선녀 전 절대 선녀 선남 하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항상 남성이 더 먼저인데 이제 안 좋은 쪽을 얘기할 때는 여성들이 더 먼저 가. 예를 들어서 요쪽은 밤에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지금 구청 청사 앞에서 밤에 어떤 남녀가 지금 밤 12시에 다 됐는데 빨가벗고 별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싸가지 없는 남녀를 봤나? 절대 안 그래. 다 싸가지 없는 뭐라 그래? 그렇지. 연놈을 봤나? 아 그것만 또 아시면 안 돼. 자, 연놈을 봤나?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부모님이 있다고 가르치더니 안 그래. 절대 안 해. 다 같이 너네 그렇지.
너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죠, 그죠? 대답 안 하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그때 하시려고 지금 대답을 다 안 하셔. 참 대단하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좀 그래서 민회가 이제 옆으로 빠졌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게 어쩌면 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형이다. 바꿔 말하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현안이 있어요.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에 대해서 자 지금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고 토론하고 그걸 결정을 해. 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민들이 자치를 할 때 결정권이 없으면 권한이 없으면 그건 자치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다 같이 안 되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자 지금 자치가 제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잠시 자치하면 주민자치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아까 오셨었는데 주민자치 위원장님 의회 의장님 네 죄송합니다. 자 잘못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마치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주민자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맨 처음 나오게 된 것은 이제 97년 그때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 말에 이제 그 출마할 당시에 뭘 했었냐면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때 읍면동을 없앨 하기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산화 작업이 그때 막 이루어지죠. 그 전에는 이 호적등본이나 출생증명서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떼려가면 전부 다 뭘로 했었냐면 다 같이 뭘로 했었을까요? 손으로 했어요. 수기로 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읍면도 면과 읍에 자 지금 공무원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지금보다 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에 바로 읍면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기능 전환이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공무원들을 절반을 뚝 잘라서 그 다음에 군으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읍과 면에는 절반의 공무원들만 근무를 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전산화가 되니까 이제 인력이 이렇게 소화가 순환이 굉장히 잘 됐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도포 면사무소에 아니면 금정 면사무소에 아니면 여기 영암 읍사무소에 2층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공무원들 다 군으로 보냈으니까 2층이 비니 그 2층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다가 2000년 7월에 만든 게 다 같이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다 같이 무슨 센터 시작 주민자치센터. 우리 영암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2개? 하나, 둘, 예. 아직 없군요.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요. 근데 전국에 우리 전라남도가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늦어. 전국은 거의 80, 90% 되는데 그러니까 전국을 따져보면 약 81%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조금 늦어. 한 54% 정도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네. 근데 주민자치센터 2층을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다 같이 오른쪽에 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요쪽에 무슨 위원회 시작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태생부터 조금 잘못 만들어져요. 면장님과 읍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거기에서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권만 주죠. 별다른 권한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관에 예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요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그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그게 전혀 가져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를 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관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여기서 상당히 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맨 밑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현재 전국에 3,502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데가 81.5%, 그 다음에 여기서 경상북도가 24%밖에 되질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남도는 57%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하는 일은 별로 얼마 되질 않지만 이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도 대단히 낮고요. 그 다음에 자치도 더 안 돼. 그리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권한도 안 드리고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형식상의 다른 직능단체, 유관단체 중에 하나인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행정의 하부기관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은 자치의 주체로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보면 읍면동 공간에서 주민자치는 없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있긴 있지만 거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를 하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뭘 요구를 하고 요청하고 이러한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금 주민자치는 거의 있으나마나한 그런 자치의 형태였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임을 터득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주인으로서 행세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주민자치는 제가 볼 때 꼭 이 주민자치위원님들만 하는 그런 자치가 아니라 지역에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 선생님부터 마찬가지. 일단 퇴직하면 모두가 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 같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다 같이 마을로, 동네로, 지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 더 많이 지금 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동네 지역으로 잘 안 가. 전부 다 해외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고 서울로 나가고 이런 우리 현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주민자치는 뭐냐면 일이다. 뭔 일이냐. 여기서 혼자가 보시죠. 이 부분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개인은 우리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개인자치만 해. 주민자치 안 해요. 개인자치만.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진짜 물불 안 가려. 그리고 개인의 출세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공부도 진짜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렇게 먹을 것 안 먹고 그 다음에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해서 자신이 출세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전부 다 개인자치만 해. 개인자치만. 그러니까 결국 그 개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동네로 나와야 되거든요. 마을로 나와야 되거든요. 지역으로 나와야 돼. 그리 지역이 사는데 별로 그렇지 한다 안 한다 다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서 요게 지금 보시는 바처럼 개인이 이제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면 다 같이 뭘로 돼야 된다고요? 주민으로 나와요. 주민등록만 돼 있다 그래서 주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개인이 지역에서 주인이 되려면 진짜 주인의식을 가진 정말 지역의 어떤 그런 어른으로서의 관심과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 자체에 다 머물러. 그래서 저는 이 5,100만, 2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이지 개인 자체는 다 세계적으로 제일 잘해.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개인 자치의 수준이 결국은 개인에 머물러. 집 안에만 머물러.
그 다음에 아파트 안에만 머무는데 이것을 어디로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안 나오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자 혼자가 아니라 마을로 동네로 지역으로 나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함께 돗자리 위에서 자 인사하고 소통하고 특히 자 우리 지역에서 한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주무관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광주의 농성동에서 산다 그러면 농성동에서 살고 있는 내 지역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몇 사람 알고 지내는지 한번 보세요. 생각 한번 손으로 세어보세요. 자, 몇 사람들과 내가 알고 지내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쇼핑 가고 그 사람들과 커피 마시고 밥 마시고 밥 먹고 자, 몇 사람들과 하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몇 사람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여기 자, 몇 분 정도 계세요? 알고 지내시는 분들은 꽤 되는데요. 알고 지내는 분들은 눈인사하고 정도 길거리 이런 분들은 네, 꽤 되는데 이제 제가 출퇴근하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 같이 차를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어요. 다들 생업 때문에 출퇴근을 하니까 그냥 눈인사 옆동 그 다음에 오다 가다 마트에서 만나는 분 아니면 사우나에서 아니면 미용실에서 만나는 이런 분들 다 인사는 하는데 지역에서 내가 알고 지내면서 진짜가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건 바로 요 부분이 요 부분. 근데 사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자 지금 공무원 선생님들께서는 지역에 주민센터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지역 주민센터에 진짜 이렇게 로그인해서 아니면 그냥 한 번쯤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쯤 보셨는지 나는 그것도 궁금해. 관심 없어요. 다 같이 동의하시죠? 네. 관심 없어. 관심 쓸 시간이 없어. 이것이 결국 참여를 우리가 등한시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절대 우리가 여기서 슬퍼하거나 그 다음에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 예. 더군다나 무슨 뭐 더 험악한 얘기로 자살 충동까지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는 어쩐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혹시 일본 가신 분들 다 아시죠? 일본의 주민센터 이렇게 아니면 주민 거기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이야. 진짜로 70대 이하 분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70대, 80대 분들이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하면서 당신들이 그 다음에 네트워킹. 그래서 자 그분들끼리의 노후 삶을 지역에서 얼마나 정말 끈적끈적하게 촉촉하게 잘 보내시는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러한 풍토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다 같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마을 일에 동네 일에 참여하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자치와 참여 바로 이 부분이 저는 지역에서 참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향후 주민자치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게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총회를 다 같이? 주민총회. 아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바는 어쩌면 여기서 자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무슨 주의제? 직접민주주의제 도라고 이렇게 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지금 모든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보면 주민총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마을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옛날에 무슨 반상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미팅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관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자 논의할 수 있는 수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요 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총회가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행자부는 이제 과거 행자부였었는데 요즘 행안부죠. 그래서 2010년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다음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둘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2013년 5월 달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전국의 4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즈음에서
이 즈음에서 주민자치회가 되었을 때는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요. 주민자치위원회 때보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명시된 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 지금 그런 그 역량도 그 다음에 역할도 많이 드리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지금 특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권한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협의, 심의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위미탁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맨 밑에 주민자치 기능까지 세 가지의 특별한 조금은 더 많은 권한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어서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시 여기서 지금 보시면 라디오에서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굿모닝. 그래서 손자야 굿모닝이 뭐니? 그랬더니 거기서 아침 인사인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내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아르척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할멈 그러니까 할머니 거기에서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할아버지가 굿모닝 그랬더니 거기서 굿모닝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응? 굴머닝 그러실 것 같죠? 난굴머닝 그런데 다 같이 무슨 국이요? 시래기국이요. 그러니까 50년 한 이불을 덮고 산 부부들도 자 지금 이 뭐라 그럴까 소통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특히 우리 자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내지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의 문제죠. 그죠? 결혼해서 살아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민이 주인이다.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에서 주민이 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서울의 여기저기에서는 요즘에 마을총회가 굉장히 뜨겁게 회자되고 있어요. 마을총회, 주민총회죠. 주민총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 그 김부겸 장관이 뭘 얘기를 했었냐면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도 그러고 이제 지금 서울에 사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하는 찻동이 전국화로 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민센터라고 하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업사무소가 이제 공공서비스의 플랫폼이 될 거다. 그래서 복지의 어떤 그런 혁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을의 혁신이 일어나고 주민의 혁신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읍사무소가 그 다음에 면사무소가 이 혁신을 통한 읍면동이 전국에 올해 20개 정도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는 200개를 그 다음에 2020년이 되었을 때 전국에 3,502개 동을 혁신 읍면동으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그리고 자 지금 그 김부겸 장관이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구상 중인데 전국에 지금 주민세 개인균등문이 있습니다. 이 주민세 개인균등을 전부 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로 내려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책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권으로 자치로 밑으로 무게중심이 내려가고 있다. 그런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아까 나왔던 거 부분이고요. 자 이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찻동은 서울시 모델인데 혹시 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 이제 이런 게 광산구에 가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일곡마을 총회 자 또 내지는 또 요게 저기 자 주민들이 원하면 제 주민들이 원하는 동장들을 여기서 벌써 9번째 여기서 9번째로 여기서 지금 추천을 해가지고 구청장님이 이렇게 임명을 하는 그런 거 옛날과는 엄청 많은 변화가 이렇게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바로 이제 일곡마을총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스위스의 글라루스에서
보면 유명한 이제 주민총회가 있어요. 여기는 역사가 자그마치 몇 년이 됐냐면 200년이 됐습니다. 200년 동안에 자 주민들이 여기서 우리나라처럼 광역에 무슨 그전에 중앙정부에 그다음 기초의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안 안건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자 지금 의결을 해가지고 그걸 결정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스위스에서 지금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거기에서 군은 약 3만 5천 명 정도 돼요. 3만 5천 명 정도의 약 1%가 여기서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200년의 역사를 직접 민주주의 제도 이렇게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이면 여기에서 지금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자 저녁 7시까지 쭉 이렇게 사람들이 자 비가 오나 뭐가 오나 다 모여서 거기에서 마을의 의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하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특히 제일 먼저는 여기서 이제 주민세, 과세 그걸 여기서 다 결정을 해.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2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자체는 대단한 어떤 그런 저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아주 상당히 많은 중요한 사안들이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놀랍습니다. 올해 2017년 5월 달에 결정이 된 가장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길거리에 저렇듯 부르카를 입고 다니지 말자. 제 무슬림 여성들이 저렇게 눈도 다 안 보여요. 저 사람들은 그 여권 사진 찍을 때도 전부 다 저렇게 눈이 안 보입니다. 엄청 길거리 다닐 때 혐오스럽죠. 네. 근데 또 길게 옷을 입어. 그래서 저렇게 보면 막 먼지를 다 쓸고 다녀. 공항 같은 데도 보면 또 독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참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그들의 문화니까 그건 존중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저런 옷을 입고 길거리 다니지 말 것을 스위스의 글라루스의 고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하죠. 올해. 이거는 관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의결한 거니까 이건 100% 지켜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여기저기에서 요즘에 주민총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자 고양시 풍산동에 가서 보면 여기도 자 저렇듯 총회를 하는데 한 300명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주민총회 하는 걸 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조를 35개 조 정도 그러니까 정주민조, 교회 주민조 그 다음에 여기는 상가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 입주자 여기는 자 지금 학교 청소년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는 성당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여기는 직능단체 조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역의 자 안건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들 논의하면서 토론하고 거기에서 안건을 내는 걸 보고 되게 놀라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바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러한 움직임이 직접 민주주의 비슷하게 저런 움직임이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결국은 이 마을자치, 그 다음에 지역자치, 개인자치 모두가 다 자치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의 양식이 어쩌면 저는 이 자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치가 바탕이 되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역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했을 때에 우리 지역이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국가가 잘 움직이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주민자치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핵심 가치가 바로 저런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한번 나가면서 자 옛날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자 어디로 간다고 그랬냐면 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거기서 좋은 안건이 모아지면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어쩐다고요? 더 빨리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자 지금 뭔가 방향을 설정하면 훨씬 더 나은 집단 지성이 발상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 정답을 찾아서 나서야 될 때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분권과 자치가 화두이면서 특히 여기서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주원님들이 계시면 되는데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영암군의 자치분권대학에 오늘 수료식 종료식 하시죠, 그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걸 보니 이 영암군의 자치분권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여기 애벌레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유 저 애벌레가 어떻게 날아? 말도 안 되지. 아 진짜 지금 말도 안 돼. 라고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이 애벌레는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벌레한테도 저렇듯 날개를 양날개를 달아주면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하면 이 애벌레는 진짜로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일선 읍면에서 지금 이렇게 사물을 보시고 주민들을 대하시고 그러면 우리 영암군의 자치분권이 상당히 업될 것이다. 도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지역이 살아남았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주인이 되는 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훨훨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사실 저는 우리 영암군의 이 자치분권대학 캠퍼스 올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그 부푼 기대를 않고 제가 강의를 잘한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아무튼 간에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지막 페이지와 함께 마이크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